자, BT입니다. 오늘은 화법 할 거예요, 화법. 보통 뭐 C177이랑 화법이 보통 문법 제 뒤쪽 편에 나오는데, 이 화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간접화법, 직접화법 이런 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말이 직접화법. 약간 다른 말이랑 붙여가지고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간접화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누구냐 해서 who is he 이렇게 쓰면은 직접화법이 되겠죠. 대신에 너 그 사람 누군지 아냐 해서 do you know랑 who is he 합쳐서 do you know who he is 이렇게 쓰면 이제 그게 간접화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묻느냐 간접적으로 묻느냐는 건데, 그냥 또 흔히 생각해서 이렇게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게 직접화법이에요. 따옴표를 풀고 이걸 다시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화법을 간접화법 바꾸는 그런 방법이 여기 있죠. 직접화법을 간접화법 바꾸는 거. 옛날에는 화법 문제가 좀 많이 화법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간접의문으로 또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화법 문제도 예전에는 되게 좀 중요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화법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학교에서 뭐 내신에 화법 문제가 들어갈 때도 있기는 한데, 들어가도 어렵지 않게 그냥 쉽게 바꿀 수 있는 그 정도 나와요. 화법도 뭐 복잡하게 따지려고 그러면 되게 좀 복잡할 수도 있죠. 이렇게 평서문을, 그러니까 마침표로 끝나는 그런 평서문을 화법으로, 그러니까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의문문이나 명령문을 또 직접해서 간접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의문문도 의문사 있는 의문문하고 없는 의문문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꾸는 거나, 아니면은 또 왜 간접화법을 할 때 의문사가 문장 제일 앞으로 빠지는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을 수 있는데,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화법을 간접으로 바꿀 때 꼭 알아둬야 될 몇 가지 것들만 알아두면 돼요. 이런 것들 뭐 바꿔서 어떻게 하라는 거 막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여기 지금 보면 순서가 보통 직접을 간접으로 바꿀 때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전달 동사를 뭐 say랑 said는 그대로 쓰고 say to나 said to는 뭐 told 또는 tell로 바꾼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도 굳이 예전에 이렇게 했는 걸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say to는 say는 그대로 쓰고 뭐 say to 이런 거는 tell로 바꾸고 그런 거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해. 근데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뭐 굳이 헷갈려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또 이 직접을 간접으로 바꾼다는 거는 따옴표 콤마 인용부 없애고, 그리고 이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로 대체 쓴다는 거죠. 이거는 생략 가능한 접속사 대체죠, 보통들. 왜 접속사 대도 주어나 또는 뭐 이렇게 보어로 쓰이는 접속사 대체는, 그러니까 이 대접속사 이하가 이끄는 명사들이 문장에서 주어나 보어로 쓰이면 그때 대접속사는 생략 안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왜 대접속사가 이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절을 읽을 때 보통 대접속사가 보통 생략되죠. 여기 지금 적히는 화법에도 적히는 대접속사가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이에요. 뭐 굳이 이런 말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이럴 때 들어둬야지 언제 들어두겠어. 그리고 이렇게 인용부호 안에 인칭대명사를 전달자에 맞춘다. 이 말도 이렇게만 봐서는 좀 어렵죠. 밑에 해문 보면 알 수 있어. 또 동사도 C177 원칙에 맞춰서 이렇게 앞에 주절이 과거면은 또 뒤에는 과거나 과거완료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C177을 맞춘다는 거. 한번 예를 보면 봐요. She said to me, 그녀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I want you to be happy. I want you to be happy.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이게 콤마에서 지금 다운표적 인용부 안에 있으니까 그게 직접화법인데,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따옴표 없애고 간접화법을 바꾸는 거야. 일단 say to는 뭐 tell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said to니까 과거로 told 해서 she told me 이까지는 되죠. 그리고 이건 I want you to be happy 해서 이건 그냥 긍정문, 평서문이니까 바꿀 때 이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로 간접화법 바꾸면 이 두 문장을, 이 앞에 있는 she told me랑 뒤에 있는 또 she want me, 이 부분 두 개의 문장을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이 간접화법을 바꾸면서 접속사 대치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들어가는 거, 문장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하면서 봐. 이게 원래 직접화법 안에 있는 이 인칭대명사, 다운표 안에 있는 인칭대명사를 I로 그대로 적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녀가 나한테 말하기를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했으니까 다운표를 풀게 되면 이 다운표 안에 I는 누구란 거죠? 앞에 있는 she, 그녀라는 소리죠. 그래서 she, 그리고 앞에 주절이 쓰여가 이렇게 과거니까 접속사 뒤에 종속절이 쓰여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과거로 wanted 쓰고, 그리고 you, 나는 네가 행복하게 바란다 라고 했을 때 그 you는 당연히 그녀가 나한테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you가 결국 나란 소리예요. 그래서 she wanted me 하고 뒤에는 to be happy 해서 이렇게 she told me that she wanted me to be happy.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전달 동사도 바꾸고, 또 평소문일 경우에는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접속사 대 쓰고, 물론 생략도 가능하지만, 그리고 이런 다운표 안에 인용부 안에 있는 이런 주어나 시제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된다는 게 좀 귀찮죠. 귀찮고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어떤 부사 이런 것들도 디스를 대추로 뭐 이런 것들 좀 바꾸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세히 따지면은 화법이 어려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세세히 따지라는 것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그나마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다운표 안에 있는 거를 다운표를 풀고 두 개로 이렇게 이걸 다른 말이랑 같이 섞어주는 게 간접화법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간접화법 바꿀 때 다운표 안에 있는 말이 평소문인지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특히 의문문도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인지 의문사 없는 의문문인지 뭐 그런 거 정도 따지면 이 정도만 얘기해도 솔직히 뭐 간단하진 않죠. 뭐 이렇게 복잡해. 의문사가 있니 의문사가 없니 그런 것까지 어떻게 따지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쭉 어떤 문법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해서 어느 정도 좀 문법적에 대한 내용이 좀 이해가 좀 쌓여있는 애들 같으면은 뭐 별거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뭐 평소문이 무슨 소린지 뭐 전달 동사에 뭐가 시제가 어떻고 그런 말이 난 한 개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런 간접화법 하면 많이 어려워하죠. 자, 그래도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 화법 바꾸는 거. 뒤에 할 게 좀 많아서 이 간접화법은 특히나 이렇게 뭐 바꾸는 거 굳이 일일이 다 안 해봐도 몇 개만 해도 별거 없으니까 이거는 또 평소만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어서 뒤쪽에 의문문하고 이렇게 의문사 있는 의문문, 의문사 없는 의문문 바꾸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요거는 지금 뭐 5개니까 3개만 해보자고. 홀수만 할까? He says I want to be a tennis player. 그거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 나는 테니스 선수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자, 그럼 say를 태우고 해서 say는 그대로 say 쓰면 되죠. He says 그거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요? 자기가 이 I를 뭐로 바꿔줘야 되겠어? I를 he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가 말하기를 뭐 나는 테니스 선수가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he. 그러고 나서 뭐 시제도 똑같이 앞에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 그냥 쓰면 되는데 이때는 want라고 s 붙여줘야 되겠죠. 왜? 주어가 he, 3층 단수 he로 바꿔놨으니까. 그래서 he wants to be tennis player. 이건 그대로 이렇게 쓰면 돼. 별거 어렵죠, 없죠? 3번도 said 이렇게 된 건 자, he said 이렇게 이것도 맨 said는 그대로 쓰면 안 되는 say나 뭐 said는 그대로 쓰고 say to는 뭐 tell이나 told로 바꾸라 그랬잖아. he said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아가 말했다 뭐 I'll meet you at the park. 내가 너 공원에서 만날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그럼 I 같으면 이거 진아를 얘기하는 거야. 진아 여자 이런 거죠. she 쓰고 she도 앞에가 이렇게 과거 줄이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를 써서 will이 아니고 will의 과거인 would를 써서 she would 하고 나서 이때 she would you를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she would meet 쓰고 she would meet 하고 그 you를 나한테 이렇게 진아가 얘기했을 거잖아. I'll meet you at the park. 나 너 공원에서 보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했을 거잖아. 그 you를 me로 고쳐서 she would meet me at the park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으로 간접으로 바꿀 때 일단 전달 동사 하는 거는 뭐 say나 say는 그대로 쓰다 그렇게 say나 told는 그것만 바꿔 쓰면 되니까 say나 say to는 say나 뭐 said는 그대로 쓰고 say to를 뭐 tell이나 told로 바꾸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건 이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이 인용부 안에 들어있는 이 주어나 아니면 목적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시제를 취직해주는 거 그런 걸 조심해서 봐야 돼. 여기 같은 I를 she로 지나는 여자이니까 she로 바꾸고 시제도 앞에가 said 과거니까 여기도 would will의 과거인 would 써놓고 나한테 말하면서 내가 너를 어디서 만날 거다 했으니까 저 you를 또 me로 바꿔서 she would meet me at the park 이런 식으로 she would meet me at the park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5번은 보면 자 메리가 said to her mother 자기 엄마한테 뭐라 했다 해서 say to는 뭐 tell이나 told로 바꾸라 했으니까 이 told를 써서 Mary told her mother 하고 대접속사 연결시켜주면서 이때 I는 당연히 그 Mary를 얘기하는 거가 쉬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 앞에 시제가 이렇게 과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것도 지금 밑에 과거로 이렇게 이 메리가 자기 엄마한테 말할 때 내가 샘을 가게에서 만났다고 말했다는데 그렇게 보면 말한 시점하고 만난 시점 보면 가게에서 만난 게 자기 샘을 만난 게 더 전에 만났잖아. 그러니까 보통 주절의 시제가 이렇게 과거면 대리와 종속절의 시제도 과거 아니면은 과거 완료 이렇게 오죠. 과거 완료가 오는 거는 앞에 주절의 시제랑 따져봤을 때 먼저 전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 과거보다 더 과거인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메리가 엄마한테 말하는 그 시점이 과거. 근데 메리가 가게에서 샘을 만난 건 더 전이니까 말하기 전이니까 요거는 그냥 met 과거가 아니고 had met 과거 완료를 쓰겠죠. 그래서 she had met
하고 나서 여기도 my가 아니고 메리의 선생님, 메리가 지 선생님 만났다 하니까 이게 her teacher하고 이렇게 her로 소유격도 고쳐줘야 돼요. her teacher at the sto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she had met 이렇게 시제 바꿔주는 거. 그리고 my를 her로 바꿔줘서 her teacher at the store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 동사 바꾸는 거는 별거 아니고 여기 지금 다운표 안에 인용부 안에 있는 인칭대명사 이렇게 주어랑 그리고 동사 시제 바꿔주는 거 그리고 이런 소유격이나 이런 것들 하고 바꿔주는 거 자잘한 것들이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귀찮고 어려워서 애들이 화법을 뭐 들어도 가르쳐줘도 잘 안 듣거나 아니면 대충 듣고 치우려고 하는데 그나마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바꾸는 걸 왜 저렇게 I를 C로 바꾸고 그리고 저렇게 뭐 met 만나다 과거를 저렇게 had met 과거 완료로 바꾸고 my를 her로 바꾸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돼야 돼요. 들어도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건 그 이전의 문법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없다는 소리예요. B번도 두 개만 보자고. 이건 짝수로 2, 3만 보면 자, he told me told 썼다는 거 이건 지금 이걸 직접 화법으로 바꾼다. 위에 있는 A처럼 직접을 간접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밑에는 이제 간접을 직접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told니까 he said to me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 자기가 he had seen me at school 나를 학교에서 봤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나한테 말하기로 I saw 봤다 해서 과거형으로 쓰면 되겠죠. 이 과거형이 이제 간접어법으로 풀리면서 시제가 이제 말한 시점보다 본 시점이 더 전이니까 이렇게 had seen 과거 완료로 된 거예요. I saw me가 아니고 I saw you 이렇게 쓰겠죠. I saw you at school. 그래서 he said to me I saw you at school. 나도 학교에서 봤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꿔서 아까처럼 이렇게 간접으로 바꾸면 said to를 told로 바꾸고 대접 속사 쓰면서 I를 he로 고치고 C에도 so를 말한 시점보다 본 시점이 더 전이니까 이렇게 had seen 과거 완료를 써서 또 you를 me로 고쳐서 he had seen me at school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I saw you at school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바꾸는 게 또 앞에 간접으로 바꾸는 거나 간접을 직접으로 바꾸는 거나 그렇게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마치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고 삼형식을 다시 사형식으로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를 제대로 바꿀 수 있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 분사구문을 다시 부사절로 바꾸거나 아니면 부사절을 다시 분사구문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 개는 나 할 줄 아는데 한 개는 모르겠다. 그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한 개를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나머지 한 개도 못하는 거야. 한 개가 제대로 이해가 되면 나머지 한 개도 같이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라고, 한 개도. 자, 4번은 Our teacher said. 쌤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 The Korean War began in 1950. 한국전이 1950년에 시작했다고. 자, said 그대로 said 쓰면 되겠죠? Our teacher said. 하고 나서 어떻게? 이 한국전이 1950년이 시작됐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이라서 뭐 대접 숙사 뒤에 이렇게 C를 보통은 이렇게 실시하면 said 과거 말하는 시점보다 한국전이 시작한 게 더 전이니까 이거를 과거가 아니고 had begun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지만 had begun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지만 왜 이렇게 봤는데 begun begun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지만 왜 역사적인 사실은 늘 과거로 쓴다라는 게 있었죠. 그거 생각해서 이게 그냥 had begun이 아니고 begun으로 쓴가. 뭐 쌤이 얘기할 때는 똑같이 the Korean War 그대로 the Korean War 하고 war begun in 1950 그대로 과거형으로 써놨을 거예요. 그대로 과거형으로 began 이렇게 써서 the Korean War began in 1950 그대로 썼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직접 앞으로 바꿀 때 언뜻 잘못 생각하면 실치 지킨다고 해서 began을 had begun 이렇게 과거 완료로 고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역사적인 사실은 늘 과거로 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똑같이 our teacher said 하고 뒤에 그 부분 또 Korean War began in 1950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화법을 그러니까 직접을 간접으로 다운표 안에 있는 인용부 안에 들어있는 말들을 다운표 빼고 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평소문 같으면 대접 속사를 쓰고 의문사 있으면 의문사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를 이 대접 속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문장으로 쓰고 해서 이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몇 가지만 좀 바뀌지 처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 평소문의 어떤 이 직접을 간접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간접을 직접으로 바꾸거나 그때 뭐 방법이 있었잖아. 아까 전달 동사 say나 뭐 said는 그대로 쓰고 say to나 said to는 뭐 tell이나 told로 바꾸고 그리고
대접속사 쓰면서 이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풀고 다운표를 풀면서 그 다운표 인용부 안에 들어있는 그 문장의 주어나 동사의 시제 아니면 뭐 이렇게 목적어나 소유격 이런 것들을 앞에 있는 말하는 거 그 주제에 따라서 비유해보면서 이제 뭘로 바꾸는지 그런 것들만 조금 신경 쓰면 돼. 물론 말이 뭐 그런 것들만 신경 쓰면 돼. 이렇게 말이 쉽지. 헷갈리긴 헷갈리죠. 그래도 이걸 막 정말 어렵게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 나 이거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전반적인 개념 알고 있으면 나중에 또 시험 대비할 때 또 그 시험 범위에 만약에 화법이 들어가 있으면 그 화법에 대한 문제를 또 보고 풀고 또 개념 설명도 하고 그럴 테니까 또 그때 다시 반복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은 다 이해한다기보다는 화법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다. 아, 뭐, 직접화법, 간접화법,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게 직접화법이고, 다운표 풀고, 그렇게 인용부 풀고 만든 게 간접화법. 그렇게라도 개념을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일단 요거는 뭐, 평소문 직접화법, 간접화법은 요 정도로 하고, 의문문의 어떤 이 화법, 간접화법,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의문문 쪽에 바꾸는 게 시험에 조금 더 많이 나와요. 한번 볼까? 자, 의문문, 화법 전환인데 이걸 뒤쪽에 또 있는 것까지 다 할지 아니면 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많이 해도 또 그걸 많이 보는 게 또 버겁기도 하고 진짜 보다가 지치기도 하니까 아마 오늘은 요거 특히 의문문 화법 전환에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화법으로 직접을 간접으로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또 요거하고 조금 다르게 바꿔요. 일단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간접으로 바꿀 때 아까 전에 왜 평서문 간접화법 할 때 두 문장 연결시켜준다고 대접속사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문사, 의문문 그 중에서도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뭔데? 이런 거 Is it your coat? Is it your scarf? 그게 네 스카프냐, 네 목도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왜 여기에는 where나 뭐 when이나 what이나 뭐 이런 why나 이런 의문사가 없죠. 그러니까 의문사가 없어도 의문문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문사 없는 의문문. Is it your scarf? 그게 네 스카프 목도리냐 이런 것처럼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간접화법으로 바꿔주면 이 평소문을 마치 이렇게 간접화법 바꿀 때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접속사 대치를 쓴 것처럼 뭔가를 써야 돼. 의문사가 있으면 그 의문사를 써서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걸로 쓰면 되겠지만, 이건 지금 의문사가 없으니까 그때 뭘 쓴다고? if나 whether라는 접속사를 쓰는 거. 이때 if나 whether는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쓰는 거죠. 이때 if도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이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쓰는 거. 즉, 이때도 만약 뭐뭐라면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쓴 게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쓴 거. 그리고 이렇게 바꿀 때는 이제 전달 동사는 지금 의문문 같으면 이렇게 ask 전달 동사에게 지금 보면 합법 의문문을 간접화 바꿀 때 전달 동사는 say나 say to 이런 것들을 다 ask로 바꾸면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간단히 차라리 평소문보다 전달 동사는 간단하죠. 평소문은 뭐 say나 say는 그대로 쓰고 또 뭐 say to나 said to는 뭐 tell이나 told를 이렇게 바꿔놨잖아. 그러나 의문문은 다 ask로 바꿔주면 돼. 자, 어쨌든 간에 she said to me 그녀가 나한테 뭐라고 물었다고 뭐라고 is it your scarf? 그건 네 스카프냐고. 요거를 이런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간접화법을 바꾸면, 자, 일단 she say to는 뭐 asked 과거로 하면 되겠죠. she asked me. 그녀가 나한테 물었다고. 그리고 이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로 의문사 없는 거는 if나 또는 whether 둘 중에 하나 쓰면 돼. she asked me if 하고 나서 어떻게? 그리고 나서 뒤에 호수는 또 이렇게 주어동사 호수문으로 써야 되니까. it 쓰고 it인 거 스카프 그대로 있어. 그게 네 거냐고. 주절이 시제가 이렇게 asked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로 고쳐서 is를 was로 고쳐 it was 하고 나서 your scarf 그게 네 스카프냐 물은 말은 그게 내 스카프인지 물어봤다는 소리니까 your가 my로 고쳐서 if it was my scarf 그게 내 스카프인지 she asked me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제 바꾸고 그리고 소유격이든 아니면 그 다운표 안에 인용부 안에 있는 그 주어를 적절히 바꿔줘야 되는데 그 말이 적절이지 자꾸 바꿔서 감을 이렇게 나가야 돼. 그리고 여기도 또 나오는데 단순히 그것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접을 합법으로 바꿀 때 이 전달자 입장에서 이 지시대명사 뭐 this나 there나 here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장소 나타내는 부사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바꿔서 here를 there로 뭐 this를 that으로 now를 then으로 아니면 ago를 before로, 아니면 yesterday를 the day before로, today를 that day로, tomorrow를 the next day로 이렇게 바꾸는 규칙들이 좀 있어서 이런 걸 다 일일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그때 다운표 안에 들어있던 now를 이렇게 바꾸니까 시제도 그렇고 해서 바꾸니까 now가 then이나 at that time 정도로 바꿔주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문제 바꾸면서
아,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화법 전환할 때, 이런 뭐, 지시대명사나 아니면 또 부사나 부사구들도, 아, 조금씩 변환하는 게 맞겠구나 하는 그런 좀 이해가 들어요. 이걸 굳이 외우려고, 뭐, today는 that day로 바꾸고, 뭐, tomorrow는 the next day로 바꾸고, yesterday는 the day before로 바꾸고, 그런 걸 굳이 외우려고 하면 어려워. 그렇게 외우지 말라고. 자, 어쨌든 보면, I ask her. 이것도 I ask 그대로 써서 내가 그녀에게 물어봤다. 뭐라고?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죠. Were you sick? 너 아프냐? 라고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요.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니까 어떻게? if 접속사 써서 if나 whether 쓰면 된댔죠? if 쓰고 주어는 뭐 쓸까?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는 거죠. 뭐, 어떻게, if, 그리고 you를 she로 바꿔서 if she는 앞에 asked 이렇게 과거니까, 여기 지금, 주절이 이렇게 과거로 적혀 있잖아. 아팠냐고 물었다. 그러면 내가 그녀에게 묻길 너 아팠어? 이렇게 물었다는 거니까 이걸 다운표를 풀게 되면은 내가 물은 시점보다 그녀가 그 전에 아팠던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도 과거보다 과거인 had been을 써서 if she had been sick 이런 식으로 had been이라고 그 시제를 과거 완료로 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은 시점보다 그녀가 아팠던 게 더 전인 것 같으니까 너 아팠어?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I asked her if she had been sick. 이렇게 if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니까 if를 써서 간접합분 써주면서 뭐 you를 she로 바꾸고 she도 이렇게 were를 had been 이렇게 과거 완료로 바꿔서 I asked her if she had been sick 이렇게 써준 거예요. 똑같이 밑에도 Mike said to me, Mike asked me. 그리고 나서 어떻게 if나 that 쓰면 되겠죠. if를 써서 if 하고 나서 you 나한테 마이크가 물은 거니까 if I를 you를 I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주절이 이렇게 asked 과거니까 이것도 위를 과거형으로 would 써서 I would join 하고 나서 뭐 us는 그럼 뭘로 바꿔줘야 되겠어. us를 them으로 우리들이란 게 이제 나를 빼고 이제 자기들 무슨 뭐 물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them으로 바꿔서 Mike asked me if I would join them. 내가 그들에게 합류할 건지 물어봤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 전달 동사 바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 다운표 안에 있는 이 주어나 뭐 아니면 목적어나 아니면 아까 봤던 그런 어떤 이 지시대명사나 아니면 어떤 이 부사구들 바꾸는 거에 조금 신경을 써야 돼. 귀찮죠.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바꿔보면서 아 이렇게 바꾸면 되는구나. 그냥 놀이처럼 장난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이렇게 이 화법에 관련된 시험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 또 다시 분명히 학교생이든 학원생이든 또 얘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때 또 보면 돼. 이걸 나는 그때 대해서 한 번도 난 화법을 들어본 적 없는데 그렇게만 생각 안 하면 돼요. 그럼 I asked him, can you speak English? 너 영어 말할 수 있어? 라고 내가 그에게 물어봤다는 거. 이건 I asked him 그대로 ask 전달 동사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if 그리고 나서 그에게 물어봤다니까 you를 뭐로 쓰겠어? if he 하고 이건 앞에 C가 과거죠. 이것도 could C의 과거로 해서 can은 과거인 could 써서 if he could speak English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I asked him if he could speak English 그렇게 쓰면 내가 그가 영어를 말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해서 간접합품이 되는 거야. 4번도 똑같이 Laura said to me 로라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이건 asked로 고쳐서 Laura asked me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vacation? 너 휴가 계획 있냐? 이런 말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죠. 그래서 간접합품 바꿀 때 if 접속사 써서 Laura asked me if 그리고 나서 you를 뭘로? 나한테 물어보면서 너 이렇게 했으니까 you를 I로 바꿔서 if I C가 앞에 asked 과거니까 이것도 if I had any plans for the vacation 이렇게 쓰면 되겠죠. If I had any plans for the vacation 그래서 이렇게 if 접속사 쓰고 you를 I로 고치고 그리고 나서 C에도 앞에 asked 과거니까 이것도 과거로 이렇게 had 쓰고 그래서 Laura asked me if I had any plans for the vacation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도 he said to me 그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다고 said to는 뭐 asked를 일단 고치고 Can I use your cell phone? 내가 네 폰 좀 써도 되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 자, 이것도 의문사 없는 의문이니까 if 쓰고 if를 I를 그럼 못 쓰겠어. 그가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거니까 I를 he로 써서 if he C도 앞에 ask도 과거니까 이것도 과거 써서 if he could use 그 다음에 뭐 you를 뭐 나한테 얘기 물으면서 네 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때 간접합부로 바꾸면 you를 my로 써서 if he could use my cell phon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걸 뭐,
you를 my로 바꾸고, 뭐, I를 he로 바꾸고, 이런 것들, 모르는 애들, 이해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 왜, 이거보다도 더 간단한 걸로, 그냥, are you a student? 너 학생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할 때, 그래, 나 학생이다 해서, yes, I am.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것도 I am으로 대답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애들도 많아. 너 학생이냐 물은데, 그래, 나 학생이다. 나 학생이다 해서, I'm a student. 이렇게, I am으로 대답해야 되는 걸 왜? You are로 이렇게, are you 이렇게 물었으면 대답도, you are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 문장에 대한 이해, 글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가 멍청하다기보다는 그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지 않아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그렇게 못하면은 생각 안 하면은 내가 쌤한테 혼나거나 아니면 그거 안 하면은 뭐 성적이 잘못 나와서 나한테 좀 불리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성적이 못 나와도 상관없고 쌤이 나한테 혼낼 일도 없고 쌤이 나한테 좀이라도 뭔 소리 하면 나 엄마한테 다 일러 바칠 거라고. 엄마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엄마가 또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막 쌤을 혼내줄 거라고. 그런 무슨 유치찬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데에 대한 생각이 없어. 왜 이렇게 I를 he로 바꾸고 여기처럼 you를 my로 바꾸고 그런 거 설명을 해도 멍하게 앉아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진짜 좀 쌤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예전처럼 뭐 과제를 많이 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혼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잔소리도 못하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쌤들이 힘든 건 아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애가 그냥 그저 뭐 다니기 편하다 아니면 학교생활 편하다 그렇게 그러고 만족하면 안 되고 애가 진짜 학교생활을 잘 하는지 지 공부는 잘 하는지 학원에서 진짜 쌤이 하라고 하는 건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부터 잘 파악해야지 언제까지 애를 감싸주고 있으려고 그래. 자 이런 것도 she asked me 이런 것들 똑같이 she asked me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뭐 Have you ever been to 현재완료로 적어놨죠. Have you ever been to 부산? 너 부산에 가본 적 있냐라고 물어봤다. 이것도 일단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니까 if를 써서 if나 whether를 써서 if 하고 나서 you를 어떻게 나한테 물으면서 you 했으니까 I if I 그리고 물은 시점보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과거로 이렇게 너 갔다 온 적 있어 이렇게 물었다는 건 그 이전에 갔다 온 적 있냐고 물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ask도 과거로 주절이 이렇게 과거시로 되어 있으면 Have you ever been to 이렇게 되어 있는 현재 완료는 과거 완료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뭐 if I had ever been to 부산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have been to를 had been to 이렇게 have been to를 had been to 이렇게 현재 완료를 과거 완료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she asked me if I had ever been to 부산 내가 부산에 갔다 온 적이 있냐고 부산에 한번 간 적이 있냐고 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화법 전환할 때는 일단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로 if나 whether 쓰고 이때 if나 whether 뜻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똑같이 아까 전에 평소문에 화법 전환한 것처럼 그 인용구 다운표 안에 있는 거 주어든 목적어든 아니면 그런 어떤 동사나 시제 이런 것들 다 신경 써서 바꿔줘야 돼요. 뭐 귀찮고 어렵긴 하지만 다 지금 다 100% 알라고 하지는 말라 그랬죠. 바꾸면서 그냥 이렇게 바꾸는구나 하고 해보는 거야. 자, 이건 다시 직접 화법을 바꾸면 she asked me if를 썼다는 게 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으로 바꾸란 소리야. 뭐라고 물었다고? If I could help her. 내가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라면 하니까 너 나 도와줄 수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Jenny said to me,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너 나 도와줄 수 있냐라고 물었다. 이 can you help me를 저런 식으로 바꾸니까 간접화법을 바꾸니까 이제 의문사 없는 의문이니까 if 쓰고 you를 I를 바꾸고 또 C에도 앞에 이렇게 과거니까 이렇게 can의 과거 could 써서 I could help 하고 me를 그녀가 제니가 나한테 물으면서 나 도와줄 수 있냐는 쓰니까 me는 결국은 제니를 얘기하는 거니까 me를 her로 해서 if I could help her 이런 식으로 간접화법을 바꾼 거예요. Even though my mother asked my brother 뭐 엄마가 브라더한테 물어봤다는 거 뭐 if 뭐인지 아닌지 he had lunch 점심을 먹었는지 물어봤다는 거 그 물은 시점보다 당연히 점심 먹었으면 먹은 게 더 전일 테니까 이렇게 과거 완료로 이렇게 시제를 적어놨건데 이제 직접으로 쓰게 되면 엄마가 브라더한테 물었다고 뭐 너 점심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did 일반 동사 뭐 먹다 해볼 쓴 거니까 did를 써서 did you he를 you로 써서 그러니까 어떤 이 my brother를 you로 써서 did you have lunch? Did you have lunch? 너 점심 먹었어? 라고 엄마가 브라더한테 물어봤다. 이거를 이제
간접으로 바꾸니까 이 의문사 없는 의문이라고 if 쓰고 you를 he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시점보다 점점 모은 게 더 전이니까 그냥 have 단순 have가 아니고 과거 완료 이렇게 did have 그 시제가 과거니까 이걸 더 한 시제 더 과거보다 더 과거인 과거 완료를 써서 if he had had lunch 이렇게 바꾼 거. 3번은 자, friend가 나한테 물었다. If I wanted to get a haircut the next day. 그 다음날 이제 내일 너 머리 자르고 싶냐고 물었다는 거. 그러면 이건 직접 앞으로 바꾸고 my friend said to me 하고 나서는 의문사 없죠. C를 이걸 그냥 일치시켜주는 거에서 do you wan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건 뭐 전시제 한 시제도 앞선 걸로 did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do you I를 U로 해서 do you want to get a haircut 하고 그 다음에 the next day를 이제 tomorrow로 바꿔줘야죠. 너 내일 머리 자르고 싶어 그렇게 물은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the haircut tomorrow 이렇게 the next day를 tomorrow로 쓰는 거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그 다음날 the next day 그 다음날 머리를 자르고 싶냐고 머리를 자르고 싶은지 어떤지 my friend asked me 친구가 나한테 물어봤다는 거. 이걸 직접으로 고치니까 do you want to get a haircut tomorrow 너 내일 머리 자르고 싶냐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 밑에도 he asked me 나한테 뭐라고 물었다고 if it was the first meeting that day 그날이 첫 만남이었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게 첫 만남이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비동사 있으니까 is it the first meeting 하고 is it the first meeting 하고 그날 이건 이제 today를 바꿔서 today 즉 오늘이 첫 만남이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He said to me is it the first meeting today 해서 오늘이 첫 만남이냐고 물어봤다는 거. 이걸 이제 간접으로 바꾸겠으면 의문사 없는 의문이니까 if 쓰고 주어동사는 쓰고 if it 하고 나서 앞에 시제가 이렇게 과거니까 is를 was를 이렇게 고쳐서 if it was the first meeting 하고 today를 이렇게 that day로 바꿔서 it was the first meeting that day 그게 그날 첫 만남이었냐고 물었다 이렇게 직접을 간접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he asked me 그녀가 나한테 물었다 if 뭐인지 아닌지 I had heard the sound 내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어떤지 물어봤다는 거. 이렇게 시제가 had 과거 완료를 썼다는 말은 여기 지금 다운편에도 과거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던 시점하고 뒤에 다운편에서 보통 말한 시점보다 들은 게 더 전인데 말할 때 이렇게 직접으로 너 그거 들었어 이렇게 물어봤을 거잖아. 그래서 she said to me 하고 나서 did you? I'를 you로 바꿔줘야 돼. 나한테 이렇게 물었을 테니까 did you 하고 나서 hear the sound did you hear the sound 너 그 소리 들었냐 라고 이렇게 did you hear the sound 이렇게 직접 앞으로 바꿔주겠죠. 이걸 간접으로 바꿔줄 때 이렇게 이 did you hear the sound라는 의문문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니까 if나 with 접속사 써서 she asked me if 그리고 you를 I로 바꿔서 if I 그 다음에 did you hear 이렇게 시제가 과거죠. 그러니까 말한 시점보다 또 들은 게 또 들었어 이렇게 물은 거니까 들은 게 뭔가를 들은 게 더 전이란 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과거보다 더 과거 주절이 이렇게 과거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인 과거 완료로 had heard 이렇게 써서 if I had heard the sound 내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she asked me 나한테 물어봤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화법 전환할 때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로 if나 whether를 쓴다는 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뭔데? 이것처럼 많이 나왔죠. Were you sick? 아프냐? 아니면 will you join us? 우리랑 같이 할래? 아니면 do you have any plans for vacation? 이 방학 때 계획 있어? 이렇게 의문사, 그러니까 what이나 when이나 where나 이런 의문사가 없는데 의문문이 돼 있는 의문사 없어도 의문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간접 앞으로 바꿀 때 이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접속사로 뭐 쓴다고요? if나 whether, 즉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if나 whether 접속사 쓰고 뒤에 이제 주어 동사 형태로 이렇게 마치 간접 의문문 할 때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형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주어 동사 우선으로 해서 바꿔준다는 거. 그리고 여기 지금 조금은 헷갈리지만 화법 전환할 때 직접 해서 간접으로 바꿀 때 이렇게 전달자 입장에서 지시대명사 this나 that이나 here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바꾸고 또 장소 나타내는 부사구나 시간 나타내는 부사구 이런 것도 그쵸 yesterday를 the day before로 tomorrow를 the next day로 today를 that day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이런 게 있긴 한데 이거 굳이 다 외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문제 풀면서 용을 이렇게 바꾸는 거나 그때그때 그냥 알고 넘어가도 돼요. 나중에 그러다가 마장에 화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그때 또 충분히 시험 대비할 때 볼 수 있으니까 그냥 화법
즉 다시 말해서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이 인용부 안에 들어있는 말을 인용부를 풀고 따옴표를 날리고 마치 어떤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그때 평소문을 아까 전에 봤다시피 평소문 적혀있는 어떤 문장을 화법 전환할 때 어떻게 바꿔주는지, 아니면 이것처럼 의문문을, 특히 그 중에서도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화법 전환할 때 직접에서 간접으로 어떻게 바꿔주는지. 그러니까 화법 전환이라는 그 말, 직접에서 간접으로 바꿔준다는 그 화법 전환이라는 그 말을 일단 개념을 생각해야 돼.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게 직접화법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구냐 해서 who is he 이렇게 적혀있는 게 직접화법인데, 거기다 앞에 다른 말 붙여서 뭐 do you know, 너 그 사람은 누군지 아냐 이렇게 do you know 같은 말들이 붙어서 그렇게 화법이 바뀌는 거. 그게 일종의 간접화법하고 이렇게 화법 전환하고 이제 다 연결이 돼서 뒤쪽에 또 뭐 간접화법 얘기도 또 이 간접 의문 얘기도 나올 텐데, 이렇게 화법 전환에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이걸 이해를 하면서 나중에 그런 간접 의문 같은 것들도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꼭 뭐 예전처럼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막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 개념, 그리고 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다고, 아, 합법전환 들어본 것 같아. 뭐, 평소문을 합법전환할 때 어떻고, 뭐, 의문사 있는 의문문, 의문사 없는 의문문, 아니면 명령문을 합법전환할 때 어떻게 하고, 그러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고.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돼요. 난 한 번도 이런 거 합법전환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분히 다 학교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꼭 보면 난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뭐 수동태라는 말 들어본 적도 없다고. 뭐 관계대명사 난 학교에서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다고. 선생님이 그런 거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았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좀 수업 시간에 잘 들으라고. 자기가 잘 안 들어놓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면서 남 탓하지 말고. 오케이?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보자고요. 다 뒤에 의문사 있는 의문문 화법전환,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 화법전환 할 때 꼭 알아둬야 될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동사들이 오면, 어떤 동사가 오면, 이게 보통 뭐 이 생각동사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동사가 오면 의문사가 화법전환 할 때 예외적으로 문장 제일 앞으로 빠진다는 거, 뭐 그런 것들 몇 가지 중요한 것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열공해, 열공.